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청춘들의 참교육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덕수궁 돌담길이랍니다. 자, 덕수궁 돌담길은 사시사철 낭만적인 산책 코스로 은근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조선 말기에는 똘똘한 청춘들이 모인 젊음의 거리였답니다. 왜냐고요? 당시 이 동네에 생전 처음 보는 신식 학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랍니다. 먼저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1886년에 설립된 유경공원이 있던 곳인데요.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라는 의미인 유경공원은 사실 영어학교였답니다. 이는 1882년에 국내 처음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후에 신교육과 외국어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고종이 미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만든 학교인데요. 당시 유경공원 학생들은 과거에 합격한 관리와 고위급 양반 자제들 중에서 선발됐답니다. 그렇게 실력 좋고 빽 좋은 학생들만 다니는 유경공원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지리, 세계사 등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동네 서당과 달리 엄격한 학사 관리에 적응하지 못한 퇴학생이 늘어나고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8년 만인 1894년에 폐교되고 말았답니다. 자, 유경공원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당시 고종은 오로지 의료나 교육 목적으로 온 선교사만 입국을 허용했고요. 그러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정착한 곳이 각국 공사관들이 몰려있던 덕수궁 옆 정동 일대랍니다. 그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운 이가 메리 스크랜턴 여사인데요. 당시 여자는 그저 집안일만 잘하면 되는겨 하던 그 시절에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의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길 원하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이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동 제1교회 왼쪽으로 가면 아담한 공원에 고풍스런 건물이 있는데요. 1916년생인 이 건물은 당시 배제학당 교실이었답니다. 하지만 1984년에 배제고등학교가 강동구로 이사한 후에 지금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변신했는데요. 안에 들어서면 100여 년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은근 많답니다. 자,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사립학교인데요. 그 설립자는 바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랍니다. 아펜젤러가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일본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건 28살 때인 1885년 4월인데요. 하지만 이 신혼부부는 미국 공사관 측의 권유로 조선 땅을 밟은 지 며칠 만에 일본으로 되돌아가야 했답니다. 왜냐고요? 그때 조선은 1884년 12월에 터진 갑신정변으로 나라가 뒤집어졌었기 때문에 당시 임신 중인 부인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던 건데요. 이후 정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들어온 아펜젤러 부인이 낳은 딸이 한국에서 출산한 첫 서양아기였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선에 들어온 아펜젤러는 일단 정동에 먼저 정착한 스크랜턴 여사 집에 방을 얻어서 교실을 꾸몄는데요. 그 교실에 갓쓰고 도포 입은 청년 2명이 찾아와서 A, B, C, D, E, F, G를 읊은 게 배제학당의 시초랍니다. 그렇게 1885년 여름에 시작된 학교의 첫 입학생은 달랑 2명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온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듬해엔 집을 사서 확장이전했는데요. 이때 고종이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의미인 배제학당 교명을 지어주고 당대의 명필가가 쓴 간판까지 달아주면서 왕이 인정한 첫 사립학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1886년 6월 8일에 정식으로 개교한 배제학당은 국어랑 한문만 빼고 대부분의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 영어 배워 출세하자라는 마음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았다는데요. 이는 당시에 찹쌀떡 장사꾼 출신 이하영이 어쩌다 만난 의료 선교사에게 떠듬떠듬 배운 영어 하나로 벼락 출세해서 지금의 외교부 장관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영어를 오로지 출세의 지름길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아펜젤로 교장 선생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는데요. 얘들아, 여기는 통역관 양성소가 아니고 머리가 깨인 지식인을 기르는 곳이야 하면서 내세운 배제학당 교훈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였던 겁니다. 그런 배제학당이 급격히 발전한 건 유경공원이 폐지된 이듬해인 1895년 즈음인데요. 당시 고종이 배제학당의 상당수의 위탁교육생을 6년 동안 보내주기로 하면서 지원금을 보태주었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1894년에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던 젊은이들까지 배제학당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과거 시험에 수없이 떨어졌다는 이승만도 21살 때인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답니다. 자, 당시 배제학당은 세계사 시간에 지도를 등장시키고 각종 기구를 사용해서 화학실험도 하고 음악에 미술까지 다채로운 수업뿐만 아니라 정기 토론회도 열었다는데요. 여성이 교육받는 것에 대해, 나라의 철도를 놓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 개선 대책에 대해 라는 식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사회에 관심을 갖게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넓은 전인교육을 펼치던 아펜젤러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뜨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1902년 6월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타고 가던 배가 서천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바다에 가라앉은 그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1910년 한일병합 후의 일제는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엔 굳이 보통학교 명칭을 달게 했는데요. 그로 인해 배제학당도 배제고등 보통학교로 바뀌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전인교육을 펼쳐나간 배제고고는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축구, 야구, 농구, 럭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우리나라 체육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특히 1920년에 제1회 전 조선 야구대회가 열렸던 배제고보 운동장은 지금의 전국체전 시발점이 된 장소로 당시 배제고보가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 일고와의 경기 중에 5.18 광주를 조롱하는 응원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라느니 그게 뭔 잘못이냐느니 감싸는 행태가 사실 더 놀라웠답니다. 어찌됐건 남의 아픈 상처를 후벼파는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쳐서 가르치는 게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제의 교훈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교훈이지 싶고요. 오로지 출세길만 찾는 학생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았던 아펜젤러 교장 선생님이야말로 바로 요즘 인기 열풍인 참교육의 원조 아닐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찹쌀떡 장사꾼 이하영이 영어 하나로 어떻게 벼락 출세했는지 기가 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